태슈와 공포라디오. 같이 놀았던 아이. 이건 먼 옛날에 제가 입원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4살인 저는 조금 큰 병으로 1개월 정도 입원했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 분명 외로웠던 게 아닐까 생각되지만 실제 병원 생활은 아이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확실히 되어 있어서 의외로 즐거웠다고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병실은 다인실이어서 항상 6명에서 8명 정도의 아이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걸 반복했습니다. 저보다 나중에 들어와서 먼저 태어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입원 중에 수술을 받는 아이도 많아서 모두들 자주 잘 갔다 와 라고 손을 흔들며 배웅해줬습니다. 소아병동은 그 외에도 몇 개인가 병실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유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간 내라면 같은 층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입원으로 지루했던 저는 점차 자유시간이 아닌 밤에도 살짝 방을 빠져나와 놀았습니다. 조금 나쁜 짓을 했다는 의식이 오히려 더 신나는 법입니다. 저와 같이 모험심을 맛보고 있던 친구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나이는 5살 정도인 머리가 긴 아이로 언제나 노란색 파자마를 입은 정말로 말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아이와 친해졌습니다. 말을 걸어도 그 아이는 웃음으로 대답해줄 뿐이었지만 그래도 같이 색칠놀이를 하거나 재밌었던 그림책을 교환해서 놀았습니다. 몰래 빠져나간 건 시간으로 치면 15분 정도였지만 그래도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모험입니다. 또 둘이서만 비밀을 공유한다는 기분이 한층 더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제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퇴원 후에도 경과를 보기 위해서 통원이 필요했지만 한 달 만에 집에 돌아갈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집 침대에서 오랜만에 잠드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건 기뻤지만 모처럼 친해진 병원 친구와 이별하는 건 정말로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입원해 있는 친구들에게 센스 있게 신세를 진 답례로 모두에게 나눠줄 키홀더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과자를 나눠주는 건 금지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병동 친구 모두에게 나눠줘도 한계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밤의 모험을 같이 즐겼던 친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퇴원 수속을 하고 계시는 동안 다른 병실을 모두 보며 돌아다녔지만 어디에도 그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보다 먼저 퇴원했나 싶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는 그 아이 이름은 아니? 라고 물어봤지만 그 친구는 제가 말을 걸어도 웃는 얼굴로 답할 뿐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굳이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그 아이가 항상 입고 있던 파자마의 색이나 그녀의 특징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조금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혹시 땡땡짱? 하지만 하고 말하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평소 그 아이와 만나서 둘이 앉았던 소파에 몰래 키홀더를 놔뒀습니다. 청소부에게 들키지 않도록 아이의 손밖에 들어가지 않는 의자 등받이에 좁은 틈새에 꾹 끼워 넣었습니다. 이 얘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니 넌 입원 중에 자주 몽유병 증세로 보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전부 제 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제가 찾았던 친구의 특징이 오래전에 수술받은 보람도 없이 죽어버린 여자애와 닮았다는 간호사의 말. 그리고 퇴원 후에 검사하는 김에 병동으로 놀러 갔을 때 그 소파 등받이에 손을 찔러 넣어도 키홀더는 사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